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인수지와 목적물이 전 품목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요. 여러분들 암기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찌겠어요?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받장물이고요. 우리가 이제 노지 받장물 배웠고 또 뭐 인삼 배웠죠. 생산비 보장입니다. 생산비 보장 공통된 부분 보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공통된 거 이렇게 한 곳으로 뽑아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외울 게 많지 않아요. 수학감소 보장 받장물보다는. 자, 공통된 거, 보험 계약 시에 피해가 이미 확인된 거, 여러 품목 혼재된 거, 혼식된 거라는 얘기죠. 하천보지 상습 침수 지역 항상 있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재배 영농 활동하지 않은 거,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거, 여러 품목이 혼식된 것도 혼재된 거 안 되고, 다른 작물과 혼재되어 있는 것도 안 되고, 여러 품목이 혼재, 다른 작물과 혼식,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자, 시설 재배 농지 안 됩니다. 지금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노지 받장물이에요. 노지. 그래서 시설 재배 아니에요. 판매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안 되고,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안 됩니다. 고추예요. 고추, 브로콜리. 특히 고추 잘 봐두셔야 해요. 고추 예전에 우리가 개념 강의 때 암기 팁은 노비가 하품하다가 직사한 것은 인재다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노지 재배, 터널 재배. 고추는 노지도 재배가 되고, 터널 재배는 노지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고추가 이렇게 올라가면 요 중간까지 비닐을 터널로 씌운 걸 말하죠. 그래서 터널 재배가 훨씬 노지 재배보다 일찍 심습니다. 일찍 심고 성장 속도도 빠르고 수확하는 것도 훨씬 더 많고 풍성해요. 수확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노지 재배도 가능하고 터널 재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전에는 노지 재배, 터널 재배처럼 재배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거, 같지 않은 거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노지 재배, 터널 재배가 섞여져 있다 하더라도 보장 생산비가 낮은 거는 터널보다는, 터널하면 터널 한다고 돈이 더 많이 들겠잖아요. 보장 생산비가 낮은 건 노지겠죠. 노지 재배 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가 가능합니다. 보장 생산비가 낮은 걸로 가입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추가된 거예요. 비닐 멀칭 되어 있지 않은 거, 결국은 무멀칭 농지 안 된다는 얘기죠. 무멀칭 농지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 직파한 농지 안 됩니다. 고추는 보통 육묘를 해가지고 정식을 해요. 씨를 바로 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는 안 됩니다. 결국은 언제까지 된다는 건가요? 4월 2일부터 해서 5월 30일까지만 돼요, 이 말이잖아요. 보험가입 금액은 200만 원이죠. 브로콜리도 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 재배 농지는 안 되겠더라. 왜? 인삼은 워낙 땅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6개월 이내에 인삼 재배한 거에다 고추 심으면 고추가 잘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풋고추 형태 판매는 안 되고, 홍고추 목적이어야 돼요. 홍고추. 근조적인 홍고추 이런 것도 안 돼요. 작년에 그 내용들이 있었죠. 동일 농지의 제식 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농지는 제식 일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네요. 자,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인수 가능하더라.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한다는 것은 전부 다 정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정식일로부터 며칠째까지 해서 보험 종료일을 정하기 때문에 정식 완료된 다음에 가입하는 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제식 밀도가 너무 넓거나 너무 조밀한 거, 결국은 이거는 우리 어디에 있었나요? 가입 기준에 있었잖아요. 1500에서 4000주 사이여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만은 안 되고 초과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절대 여기가 조밀, 여기가 넓다 이렇게 반대로 바꿔놨는데 제대로 들어왔네요. 자, 고추는 잘 봐두셔야 합니다. 고추 인수 제한 목적물 아는 대로 7가지 이상 쓰시오.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가로 넣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보세요. 여기는 200만원 돼 있네. 아하, 정말 브로콜리 때문에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거기서 하나 잘못 실수해 놓으니까.
뭐 브로콜리는 보험가입 금액 200만원 미만인 농지. 자, 정식을 하지 않았거나 정식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안 되고요. 목초지, 목야지. 자, 왜냐면 브로콜리는 언제까지 파종해야 되는 9월 31일까지 파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9월 30일까지 파종해야 되는 거, 파종해야 하고 포장 종료인 거. 자욱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이렇게 암기했죠. 자두, 옥수수, 브로콜리, 호두. 메밀입니다. 50만원이죠. 메밀은 밀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맹류, 벼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3년 연속 침수농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인거는 제외하더라. 오염 훼손된 거, 피해 복구 안 된 거. 다음 이거는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메밀은 파종이 9월 15일 이후에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인 농지. 근데 우리가 생산비 보장 받장물 할 때 이미 보장 종료하고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을 다 암기를 했어요. 그 날짜하고 같습니다.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 안 되고 5년 이내 간척지, 전환지 3년, 휴경지 3년. 벼하고 같잖아요. 벼, 명료하고 같습니다. 메밀은. 단호박 100만원 미만 5월 29일 초과. 이거 역시도 단호박의 정식 완료일이 5월 29일 초과 안 되잖아요. 생산비 우리 보장할 때 봄 기간에서 이미 다 배웠던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당근, 미니 당근 안 됩니다. 기억합니다. 베이비 당근, 민용, 파맥스, 미니 당근. 베이비 당근, 민용, 파맥스, 미니 당근입니다. 당근 우리가 크기가 이따만 하다 하면 미니 당근 요만하게 나오죠. 조그만 거. 오이도 그렇잖아요. 오이 이따만큼 우리가 이거만큼 먹는 게 크다고 하면 우리 미니 오이 요거맣게 나오고, 양배추도 이 시중에 나오는 양배추가 이러면 소구형 양배추 요거맣게 나오고, 그죠? 마늘도 우리가 먹는 마늘 요거마다 하면 코끼리 마늘이 이따만큼 큰 게 코끼리 마늘이고, 크기가 뭐 크고 작고 막 그래요. 목초지 목약이, 이거는 교좀 목초지 목약이 목장용지 땅이라는 얘기예요. 목초지 목약이. 왜냐면 제주도가 당근이 이제 재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말들 키우는 데 많잖아요. 목장용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시금치 노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 있는 시금치는 노지예요. 100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 원래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시금치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 인접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봄사고에 지역 농축협의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하다 하면 본부 성의 받아서 인수가, 이걸 적으려고 이걸 넣은 것 같아요. 다른 시도 원래 소재하는 농지는 서로 안 돼요. 자, 3년 연속 침수 피해 입은 농지, 호우주의보, 호우경보는 제외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또 뭐와 같아요? 메밀, 그다음에 벼 쪽하고 같죠. 오염 훼손된 거 안 돼요. 최근 5년 이내 간척 논지 안 돼요. 수용 예정지, 전환지, 휴경지 3년 이내 같잖아요. 다른 새로운 게 들어온 거 아니고. 구랭지 배추, 월동 배추 못 껐네요. 100만원 미만. 배추는 벼하고 거의 같습니다. 뒷부분 3년 연속 오염 훼손, 최근 5년 수용 예정지, 전환지, 휴경지. 무 7월 31일 초과 정식한 농지. 이거 실은 고랭지 배추도 같은데 그죠? 7월 31일 초과요. 이거는 배추가 사실 배추가 정식이고 무는 정식한 농지라기보다는 파종한 농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식 파종이 바뀌어 있네요. 월동무입니다. 가을무 안 된다고 했죠? 가을무에 해당하는 품종 안 되고, 무 역시도 벼하고 부분 겹치죠? 자, 10월 15일까지 무를 파종하지 않은 농지,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보장 종료. 파종일입니다. 파종 완료일. 대파 15,000주 기억하시라고 했죠? 15,000주 인수 제한 제식 밀도 15,000주. 자, 5월 20일 초과 안 되고, 5월 20일하고 비슷한 거 뭐 있었어요? 단호박은 5월 29일이었죠. 쪽파입니다. 쪽파는 종구 형식 쪽파 안 돼요. 파종기간 초과하면 안 돼요. 상품 유형별 어떤 건 말해요? 자, 쪽파 1형, 쪽파 2형, 쪽파 1형. 자, 아산 지역이죠? 아산 지역에서 9월 15일 이전에, 또는 여기는 아산 지역에 9월 15일 이후에 파종해야 된다. 그리고 며칠을 넘기면 안 된다. 10월 15일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것도 10월 15일을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개 시험 나왔어요.
원예 시설 버섯입니다. 원예 시설 버섯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별표.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고, 뭐, 5점짜리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안 하는 거 안 되고, 작업동 창고, 이거 뭐야, 버섯 재배사지만, 농업용 시설물이지만, 우리 앞에 배운 비가림 시설하고 거의 흡사하죠. 시설이니까 그래요. 자, 시설은 특이한 거 이거 창교포시 당구장 돼 있는 거 잘 봅니다. 시설물 한동 면적이 80% 이상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80% 이상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시설 재배용 하우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시설 재배용 하우스는 시설 면적의 80% 이상이 작물 재배를 하더라. 기본적인 거예요. 자, 피복제가 없거나 시설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거. 피복제가 없으면 피복제가 없다는 건 비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수가 아니죠. 그래서 안 되고 안에 시설 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렇게 버섯을 재배해야 되는데 재배하고 있지 않은 거 안 되고 기후적 특성에 의해서 한시적 휴경은 제외한다. 혹서기 우리 이런 폭염이나 가뭄 때 요거 한번 벗겨낸다고 했죠. 피복제. 그거를 한시적 휴경이라고 했고요. 그 뭐 토양 소독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벗겨내고 다시 이제 피복제 다시 입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한시적 휴경인 경우에는 재배라는 겁니다. 자, 비가림 시설하고 똑같죠. 목재, 죽재 안 되고 목적물 소유권 확인 안 된 거 안 되고 목적물의 변형 훼손, 건축 공사 1년 이내 철거에는 고정시 하천부지 상습 침수구 다 안 돼요. 보험료 일부 지원 안 되고 인수 부적절 안 되고 대신 여기 비가림 시설이 들어있는 거는 이거는 원예 시설이니까 비가림 시설은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비가림 시설은 위만 가리는 거잖아요. 원예는 이 아래도 다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은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버섯집 회사는 거의 흡사합니다. 같이 암기하세요. 그다음에 하천부지 상습 침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해서 풍재만 보장받는 건 된다고요.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은 어떤 거예요? 홍수나 해일이나 이런 이제 물로 인한 보장은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로 인한 거 상습 지역 하천부지면 물로 인한 피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로 인한 피해가 많으니까 수재 위험 부보장 특약이 들어서 나는 요거 보장 안 받을게 하면 나머지 뭐 풍재는 보장이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옆에 이거 어떤 버섯인지 아시겠죠? 새송이의 병재배 버섯이죠. 순식간에 자랍니다. 금방금방 자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버섯이 쌀 땐 정말 싸서 돈이 안 되고 돈이 물론 이제 모든 이제 농산품들이 다 그렇기는 한데 버섯 생각보다 이 종균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종균이 예전에 버섯 재배하시는 분을 봤는데 종균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거 안 되더라. 자, 먼저 시설 재배용 하우스는 80% 이상 만족을 해야 되고요. 다시 80% 이상이어서 시설 작물을 재배해요. 그 하우스 내에서 다시 얼마?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물 재배가. 두 가지 조건인 거예요. 첫 번째 시설 작물 재배용 하우스는 80% 이상일 때 가입이 되고 가입이 되어서 다시 하우스 면적이 얼마? 50% 이상이어야 된다고. 50%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설 중에서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50% 미만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00제곱미터를 가입을 했어. 전체 다 시설 작물을 심은다. 50% 이상이라 하면 적어도 500은 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백합하고 카네이션은 시설당 둘 다 200만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200 미만일 경우에는 인수제한. 이거 작년에 시험 나왔습니다. 자, 분화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자, 저는 암기팁을 장백산, 국화 그냥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분화류는 뭐예요? 화분에 재배하는 거 안 된다고. 절화류여야 된다고. 화분 재배는 안 되고. 판매 목적하지 않는 거 안 되는 건 모두 같죠. 자, 그리고 화훼류하고 비화훼류를 혼식하는 건 안 돼요. 꽃이지만 꽃의 종류가 다른 거 괜찮아요. 과채류, 뭐 역경채류, 건채류 자기들끼리 되는데 꽃 종류 화훼류하고 이 비화훼류를 섞는 것은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건 3제예요.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다른 경우. 여름 토마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여름 토마토 가입하는 거.
토경 재배가 안 되는 거에서 토경 재배하는 거, 뭐 요런 이유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R당 인수지한 제식 밀도 미만,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수박 멜론 400주 널널하게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지를 엄청 많이 뽑습니다. 줄기를. 그래서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수박하고 멜론이. 수박 멜론 생긴 것도 좀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400이에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수박바 멜론바 400원, 우리 아이스크림 생각 수박바 멜론바 400원, 참외 호박은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거 600원, 600원 하나 600원 이렇게 기억합니다. 참외 호박은 좀 더 넓게, 좀 더 촘촘하게 600. 풋고추 1000입니다. 풋고추 1000 기억합니다. 자, 오프장가투. 이거는 저는 오프장가토 이렇게 외웠거든요. 오프장가토. 오빠가 장가가요 토요일날. 기억나시나요? 안기티? 오빠가 장가가요 토요일에. 오프장가토. 오빠가 장가가요. 오빠가 장가가요 토요일에. 오프장가토. 이렇게 해서 1500입니다. 1500. 자, 배추무는 3000원. 딸기는 5,000원. 딸기 지금 싸죠. 봄날 5,000원. 배추무 3,000원. 자, 채소가 더 쌉니다. 과일보다. 배추무 3,000원. 딸기 5,000원. 자, 꽃이 조금 더 비싸지네요. 백합 카네이션 15,000원. 자, 대파도 15,000원. 대파값 올해 비쌌죠. 대파 15,000원. 근데 쪽파는 18,000원이네요. 대파보다 쪽파가 더 촘촘하게 심죠. 그래서 18,000원. 자, 국화 한 다발 3만원. 상추 한 박스 4만원. 부추입니다. 62500. 62,500이죠. 부추는 6.25 때부터 먹었대요. 이렇게 암기합니다. 62,500. 제일 촘촘한 거 시금치 10만. 됐나요? 암기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해요. 꼭 하셔야 해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암기 팁을 만들든 비슷한 것끼리 묶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빠가 장가가요 토요일에. 이런 식으로 암기 팁 만들라고요. 자, 15,000원. 백합파예요. 백카파. 또는 백합 카네이션이 그때 백합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백합파에서 백합 카네이션 대파 15,000원. 자, 비슷한 거 3,000 배추무 한 다발 3,000원. 3,000 기억합니다. 400 수박 멜론 같고 600 참외 호박 같아요. 같은 것끼리 묶으세요. 버섯입니다. 버섯은 이제 4가지가 있다 했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암기하셨을 것 같아요.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표고는 원목 재배. 이건 표고의 지금 톱밥 배지입니다. 톱밥 배지. 이렇게 톱밥 배지예요. 이거 원목 아니에요. 톱밥이에요. 톱밥 배지 재배고요. 원목 재배 있고 톱밥 배지 재배 있고. 자, 표고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원목 5년차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똑같은 거 판매 목적 안 돼요. 기타 인수 부적절 안 돼요. 통상적인 영농 재배활동 아닌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전부 자기 재배 방식이 있잖아요. 자기 재배 방식 이외의 방식은 안 돼요. 이래서 버섯은 외울 게 거의 없습니다. 같아요. 느타리는 균상 병재배, 새송이 병재배, 얀송이 균상재배. 그럼 암기해야 될 건 뭐? 표고버섯의 원목만 5년차 이상 안됩니다.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예시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예측해 본 거예요. 자, 인수제한은 통틀어서 나와요. 어느 한 품만 막 집중적으로 묶지 않아요? 막 섞어서 나와요,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암기를 해야 되셔야 된다는 거. 자, OX 문제 해볼게요. 자, 농작물 배어입니다. 전환지, 휴경지, 농지로 변경하여서 경작한지 5년 이내래요. 이거 인수제한 X가 아니겠네요? 5겠죠. 네, 잘못했네요. 자, 경작한지 5년 이내예요. 5년 이내 되죠. 왜냐면 3년 이내, 3년만 지나면 된다 했기 때문에 경작한지 5년 이내예요 라고 한다면 가능하죠. 이거는 5년 이내에도 하지 말고 5년 이상인 농지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5년 이상인 농지다. 그러면 가능하죠. 합니다. 자, 차입니다.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미만인 농지 인수 제한이에요. 맞나요? 차는 금액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에요. 그래서 X. 4월 30일에 수확하기 위해서 난지형 마늘을 이건 난지형은 안 나와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난지형을 했네요.
자, 요거는 날짜는 뺄게요. 날짜를 뺄게요. 수확하기 위해서 난지역 마늘을 정식해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4월 30일에 수확하는 거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난지역 마늘 4월 30일에 수확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죠? 이거는 가입표로 안 하고 동그라미로 할게요. 자, 요거 예전에는 난지역 마늘은 8월 31일 이전이 안 돼요. 한지역 마늘은 10월 10일 이전 안 돼요. 해서 문제 변경하면서 요거는 수정을 못 했네요. 요거는 뺄게요. 8월 난지역 마늘을 그냥 정식하여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렇게 할게요. 익년 4월 30일은 괜찮아요. 왜냐면 4월 15일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로 할게요. 자, 전북 김제 지역에서 옥수수를 3,000제곱미터의 일주 재배 방식으로 4월 1일에 12,000주를 파종했다라고 해볼게요. 일주 재배면 어떻게 했나요? 전북, 전남, 광주, 제주는 3,500주에서 5,000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3,000에 12,000주란 얘기죠. 3,000에 12,000주라는 거는 원래 얼마예요? 원래 우리가 1,000제곱미터 단위로 해서 3,500에서 5,000이어야 해요. 그러면 3,000이기 때문에 뭐예요? 곱하기 3이잖아요. 곱하기 3이면 얼마가 지가나요? 3,500에 곱하기 3 하면 1,500이네요. 1,500인데 12,000주 넘어갔네요. 그러면 5,000주 곱하기 4 넘어갔네요. 자, 15,000주 내에서 3,500에 곱하기 3 10500 1500주에서 15,000주 사이면 되기 때문에 12,000주 된다 그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서 3,000일 때는 얼마일까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전북 김제니까 3,000이네요. 3,500이 아니고 3,000에서 5,000 이기 때문에 3,000에서 곱하기 3하면 9,000 되겠네요. 9,000에서 15,000 순간 착각했습니다. 죄송해요. 전북 설명을 그렇게 해놨고 3,500 저거죠. 전북, 전남, 광주, 제주 같은 경우는 3,000에서 5,000 사이라는 거. 1,000단위일 때 3,000이기 때문에 3,000이라고 한다면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옥수수를 3,000일 때 2주 재배라고 했네요. 11,500주라고 되어 있다. 강원도 행성이에요. 2주 재배는 어떻게 해요? 4,000에서 6,000 사이잖아요. 3만이기 때문에 4,000 곱하면 12,000주에서 6, 3, 18, 18,000주 사이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12,000에서 18,000주 사이 되는데 11,500주밖에 안 되니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1000단위에서 먼저 맞춰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또는 1제곱미터 단위로 가셔도 돼요. 1제곱미터일 경우에는 4,000이 아니고 뭐가 되겠어요? 40이 되겠네요. 4가 되겠네요. 그죠? 4가 되니까 곱하기 3,000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3, 4, 12, 12,000주 되겠잖아요. 자, 다음에 또 일주 재배 방식 한번 볼게요. 옥수수입니다. 4,600주. 이제는 출현율 묻는 문제죠. 자, 1,200제곱미터의 일주 재배 방식으로 5월 10일 날 대학차를 4,600주를 파종했는데 4,000주가 출현됐다가 4,000 나누기 4,600 해볼게요. 그럼 몇 프로냐면 86.96가 나왔네. 설명해 놓은 게 있네요. 86.956 86.96%. 근데 옥수수는 출현율이 몇 프로야 되나요? 90% 이상이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자, 가을 감자 품목입니다. 2년 전에 구입한 씨감자로 당해에도 파종을 하였다. 2년 전에 구입한 씨감자 되나요? 2년 이상 지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겠죠. 양배추 품목입니다. 관수시설을 설치한 농지에 10월 1일 날 정식하였다.
양파 전, 양배추 후식 언제? 9월 30일. 9월 30일 이후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간수 시설까지는 맞는데 9월 30일 이후에 정식했기 때문에 안 된다. X. OX 문제가 나오면 생각보다 문제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대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그리고 1번, 3번 문제는 수정해 놓을게요. 차상품입니다. 가입 가능 면적 합계를 적으래요. 차는 얼마 이상 가입 가능하나요? 1000 이상 가입 가능하죠. 그럼 이거 당장 수학연도도 봐야 되겠네요. 자, 가입 연도 기준으로 해서 7년 이상 여기인데 이건 수학연도기 때문에 7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9년은 되겠네요. 8년 되겠네요. 8년 되겠네요. 10년 되겠네요. 이제 1000 넘는 거 찾아야 되겠네요. 이거 넘어요? 이거 넘어요? 이건 넘는데 차나무 높이가 300m 포함. 이건 뭐예요? 차나무 높이 이거 뭐 글자가 하나 빠졌네요. 15cm 미만인 게 이거 빠졌네요. 15cm 미만인 게 300m 포함, 300제곱미터 포함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cm 미만인 15cm 아니죠. 차나무 30cm죠. 30cm 미만인 게 300제곱미터 포함 이렇게 되어 있으면 1200에서 300은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요? 900이잖아요. 900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게 마 농지가 되겠네요. 합을 구해라 하기 때문에 3500. 먼저 수령도 보고 그다음 면적도 보고. 실수를 좀 많이 했네요. 문제. 자, 그 다음에 차품명. 제가 차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또 가져왔어요. 차품목 인수 제한 사항을 3가지 이상 적으시오. 쭉 한번 다시 보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더라. 가입하는 데 나무 수령이 7년이더라. 차나무가 지면 높이로부터 얼마? 30cm 이하면 어디에 제외한다고? 가입 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그래서 여기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특수재배, 하우스 재배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상의 전정, 비배관리 잘못 등으로 해서 품종갱신 등 수확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안 되고, 일부 나무 가입 안 되고, 관상수, 조경수 안 되고, 외국 품종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차 경작 안 되고. 안 되는 거 천지다. 인수제한 목적물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날짜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추가 인수제한일 때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식장가 안 돼요. 이렇게 가로넣기 넣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나오는 가로넣기 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봄감자는 언제? 3월? 봄감자도 3일째라고 중요해요. 3일째라고 관계된 거. 옥수수, 봄감자. 옥수수는 3일절에서부터 6월 12일까지였잖아요. 7번. 3월 1일에서 6월 12일까지. 봄감자도 3일절, 3월 1일 이전 안 돼요. 팥 언제였어요? 팥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고랭지 감자는 언제? 4월 10일 이전에 안 돼요. 양파는 언제요? 양파 전, 양배추 후식. 양파는 9월 30일 이전이 안 돼요. 양배추는 9월 30일까지 증식하지 않은 거 안 돼. 예전에는 9월 30일 이후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기본세 용어가 조금 변경돼서 기본서대로 가지고 왔어요. 단 재정식은 언제까지? 10월 15일 이내에 정식해야 돼요. 마늘은 파종 후 익년 언제?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거 안 돼요. 자, 밭작물 농지 구성입니다. 밭작물, 논작물, 과수 전부 달랐죠. 과수원은 과수원 구성 방법이었고요. 밭작물이나 논작물은 농지 구성 방법 이렇게 갑니다. 자, 농지라 하면 또는 과수원이라 하면 각각 같은 개념으로 간다고 했어요.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뭐하고 필지 또는 지번하고 관계없어요.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합니다. 이거 시험 6회 때 나왔습니다.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별개의 개꿀 각각의 계약으로 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별개의 계약. 자, 농협이 관할 농협에 속한 농지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라 하더라도 계약자는 가능하면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 여러 개 농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 농협?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더라.
자, 논작물 벼의 농지 구성입니다. 여기도 농지 구성, 밭작물 농지 구성 중요하다 해놨고 나왔고, 논작물 벼는 또 나왔어요. 왜? 벼는 중요하니까요. 벼는 좀 다르게 되어 있죠. 농지 구성 방법이. 리동 단위로 가입합니다. 리동에 있는 여러 농지를 묶고서 어떻게? 경지 번호를 부여합니다. 여러 리동에 있는 각 리동마다 경지를 구성하고 보험 계약은 여러 경지를 묶어갖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합니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벼 중요해요. 자, 참다래 품목 비가림 시설에 관한 인수제한 목적물 5가지 적으시오. 비가림 시설 참다래만 있는 거 아니죠. 포도도 있고 대추도 있어요. 각각 응용 다 하세요. 참다래 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다래 재배 목적이어야 돼요. 대추 재배 목적이어야 돼요. 포도 재배 목적이어야 됩니다. 모두. 목재, 죽재 시공된 거 안 돼요. 구조체, 피복재, 목적물 훼손, 변경된 거 안 되고 소유권 확인 안 되는 거 안 돼요. 건축, 공사 중인 거 또는 1년 이내 철거적인 이동식 아니고 고정식 비가림 시설 안 되고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험료 일부 다른 보험계약 있는 거 이미 계약된 거 다른 계약이 있어서 지원받고 있는 거 안 되고 특히 뭐 풍수의 보험 이런 거 안 된다고 했죠. 기타 인수 부적절한 거 안 돼요. 벼의 보험 가입 기준입니다. 왜? 벼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는 농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나왔지만 전체를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다 적으라 하는 건 너무 가혹해서 가로넣기로 가져봤고요. 자, 계약 인수 어떤 단위로? 농지 단위로. 최저 보험 가입 금액 얼마? 50만원 이상. 가입 금액은 50만원 미만이다 하는 농지를 하더라도 어떤 농지를 묶어요? 인접한 농지. 다른 과수원은 같은 리동이었잖아요. 벼만 인접한 농지 면적과 가능하다 했죠. 50만원 이상 통합되어 하나로 가입할 수 있더라. 통합하는 농지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몇 개? 2개까지 하더라.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더라. 자, 이거 1인 1정권이라 했죠. 한 사람한테 1정권이더라. 다만 뭘 달리할 때는 괜찮더라.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일 경우에는 보험사업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건 괜찮더라 라고 했죠. 자, 농지 구성 또 나왔어요. 리동 단위입니다. 여러 농지를 묶어서 어떻게? 경지번호 부여합니다. 암기하셔야 해요. 시설작물의 인수제한 목적물 5가지 이상 쓰시오. 나올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작물의 재배 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안 돼요. 시설 백화 카네이션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안 돼요. 절하유여야 됩니다. 분할유 안 되고 판매 목적이어야 해요. 하이류하고 비하이류 섞으면 안 되고 3제입니다. 재배 시기, 재배 품목, 재배 방식이 아닌 거. 통상적인 거 아닌 거 안 돼요. 자, 시설 작물별 실아르당 인수제한 제식 밀도 미만인 경우 안 돼요. 이걸 전부 다 쭉 적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가로넣기 나와서 물었을 때 적어 넣으면 되겠죠. 이제 뭐 비슷한 특성을 가진 거 묻습니다. 가입 대상 품목 중에 품목 중 인수 시에 출연율을 고려하는 거. 뭐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퉁으로 모으는 거죠. 뭐 80% 이상인 거 저것이요. 뭐 85% 이상인 거 저것이요. 90% 이상인 거 저것이요. 이미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출연율 고려하는 거 다 적어보라 이 말이에요. 옥수수, 콩, 감자가 90%죠. 감자 3개 다 합니다. 팥 85%, 밀보리 80%. 자, 농산물 재해보험 인수제한 제식 밀도가 15,000주 미만인 이거는 뭐가 빠졌냐면 가입 대상 품목 중에 시설 작물일 경우에 이것도 시설 작물일 경우에 이것도 시설 작물일 경우에 이게 생략됐네요. 이건 추가로 넣어 놓을게요. 15,000주에서 10 아래에 15,000주 미만인 거 인수 제한인 품목을 쓰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백화파 안 된다고 했죠. 백화, 카네이션, 대파. 쪽파는 얼마? 18,000. 자, 1500주 제가 오빠가 장가가요 했잖아요. 오빠가 장가가요. 언제? 토요일에. 오프, 장, 가토. 오이, 파프리카, 장미, 가지, 토마토. 1000주 기억나시나요? 풋고추. 400주 멜론, 수박. 600주 참외, 호박. 그다음에 3000주 나왔네요. 배추무. 배추무 한 다발 3,000원. 5,000원짜리 뭐 있었나요? 딸기 5,000원. 기억 다시 해야 해요.
자, 6.25 때부터 먹은 거 부추 62500. 자, 10만주인 거 시금치, 가장 촘촘한 거 시금치. 당근 품목 인수 제한입니다. 인수 제한 넣으란 얘기죠. 얼마 당근은 생산비 품목이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 자, 미니 당근 재배 안 돼요. 미니 당근 종류 쭉 적어보라 했죠. 베이비 당근, 민용, 파맥스. 자, 당근입니다. 뭘 지나서 파종 실시하면 안 돼요? 8월 31일 지나면 안 돼요. 당근은 제주도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니까 목초지, 목야지, 목장농지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무물층 나왔네요. 무물층일 때 인수 제한인 품종 적으시오. 계속 제가 강조했었죠. 마늘, 양파, 고구마, 고추. 보리 품목 인수 제한입니다. 가로 넣으시오. 파종 언제요? 11월 22일 이후고 이건 언제? 10월 1일 이전.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본파종 안 돼요. 출연율 몇 프로? 80% 미만인 거 안 돼요. 이렇게 가로 넣기 나왔을 때 집어넣을 수 있어야 해요. 가혹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기로 나올 거예요 하고 예시를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인수제한 목적물 안개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좀 재밌게 안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성이 비슷한 걸 모아요. 그 다음에 날짜는 날짜대로 모아요. 제식밀도는 제식밀도대로. 그 다음에 제식밀도, 날짜, 그 다음에 인수제한 품종, 그 다음에 보험가입 금액, 이렇게 퉁퉁퉁 수령 이런 거 쭉 특성이 비슷한 거 제가 비슷한 거 따로 정리해서 교재에 실어놨죠. 그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떻겠습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 입이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데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복하십시오. 반복 외엔 답이 없어요. 이 인수제한 목적물은. 그래서 무작배기로 외우지 마시고 특성 비슷한 거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비슷비슷한 걸 모으시면서 분리해가면서 암기하셔야지 품목별로 무조건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요령 있게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이것까지 해서 1과목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가축 강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이죠. 이 계약관리 부분이 가축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축 계약관리에서 1과목 강의는 끝이 났고요. 오히려 뭐 작물의 특성이 빠져버리니까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작물의 특성까지 있었다면 머리 더 아팠을 거예요. 작물의 특성 빠졌으니까 저 인수 우리 제한 목적물 계약관리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특히 보험 기간도 암기 잘 해주시고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 산정, 산출시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1과목 여기까지 하겠고 이제 기분 좋게 2과목 강의를 다음 주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2과목 강의. 2과목 강의는 개념 강의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조금 핵심 요약 강의로 해가지고 퉁퉁 치면서 너무 자세하게는 강의를 하지 않을 거고요. 핵심 요약 강의식으로 해서 넘어갈 거고 이제 기본수에 있는 것들 가로넣기 넣을 만한 것들 가로넣기 색상 변경해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